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 글로벌 원샷으로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4주 연속으로 S&P 500 지수는 3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03% 유일하게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장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반보다 분위기가 확실히 식으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보우먼 이사가 점도표에 나는 인하를 적어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더불어서 지표를 받아봤는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는 것이냐 또는 소비가 위축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 두 개를 저울에 두고 무게를 달아보는 느낌이 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전월 대비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체감 물가가 다소 높은 반면에 소비가 위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표를 받아보게 된 겁니다.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지표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 가격이 3주째 다시 최고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2,360달러 선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 원유 선물은 1.26% 빠지면서 78.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표정이 좋았는데요. TSMC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4월 매출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나 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AI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4.5%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 테슬라는 포드가 배터리 주문을 줄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고요. 나아가서 X 인수권과 관련해서 머스크 CEO가 SEC에 출석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CPI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CPI 결과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변동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으니까 국채금리 추이까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AI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AI 관련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고 주말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에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된 이벤트도 상당히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이 AI 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3대장이라고 불릴 법하다면 여기에 오픈 AI 그리고 애플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은 오픈 AI냐 알파벳 이냐 그 두 기업을 손에 쥐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를 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iOS 18에 챗 GPT 사용 조건을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오픈 AI와의 계약 체결이 임박해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다만 구글 제미나이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또 하나의 외신 체크를 해보면요. 뉴욕타임스에서 6월 10일에 이미 일정이 픽스가 되어 있는 WWDC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시리를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사실 시리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알람을 맞춘다거나 스케줄을 조정한다던가 이 정도의 좀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화형 생성 AI 기능을 추가적으로 탑재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보도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 구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업데이트를 하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폴더블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나아가서 온디바이스 AI 쪽까지 애플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과의 경쟁 구도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대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까지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산적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스타트는 오픈 AI가 끊게 되는데 그 일정이 참 묘합니다. 구글은 14일, 현지 시간 14일이고요. 연례 최대 행사인 구글 I/O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제미나이라던가 구글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검색이라던가 안드로이드 크롬,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최신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빅 이벤트인데 그보다 하루 앞서서 오픈 AI가 챗 GPT 데모 그리고 GPT-4의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하겠다, 라이브 스트리밍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크게 내놨는데요. GPT-5에 대한 것은 아니고 검색 엔진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면서 일부 새로운 기능을 시연할 예정이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마법 같아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내놨습니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기반한 검색이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 구글은 사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3%나 넘는 상승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구글이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를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재미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을 담고 있게 됩니다. 자, AI가 견인하고 있는 TSMC 실적, 핵심은 결국 AI입니다. 스마트폰의 비수기라고 불리는 4월인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좋은 매출을 발표를 했던 TSMC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올 3개월간 성장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시장인 만큼 모바일 칩 주문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TSMC 더욱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앞서서 애플 관련해서 업데이트해드린 것처럼 AI가 탑재된 폰 시장이 또 커지면서 이러한 TSMC의 실적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꺼내든 칼날이 참 매서운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그 확대 규모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늘리겠다, 무려 4배나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핵심 광물이라던가 태양광 전지, 배터리,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르면 14일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는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에서 분석을 했더니요. 중국 전기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되지만 만약에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수출 가격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우리가 함께 굉장히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와 함께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부분까지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PPI, CPI일 겁니다. CPI는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휴장을 하게 됩니다만 당잠사에서 꼼꼼하게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주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CPI가 걱정이네요. 네, 지표 주시해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짚어주신 대로 이제는 저점을 딛고 다시 돌아나가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위기 짚어볼게요. 자, 지난 금요일에 원샷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뒷심이 좀 부족한 움직임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은 좀 불안한 움직임 속 수급도 뺏긴 모습이었고요. 거래소 위주로의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환율이 소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360원대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유의미해 보였습니다. 일단 그 전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만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면서 특히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이날 양시장에서 현선물 모두 외국인 쪽에서 큰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만기 후폭풍은 없었고 하루 만에 외국인의 수급은 이렇게 거래소 쪽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도 매수가 유입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외국인은 여전히 거래소를 1조 3천억 원 정도 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누가 이끌었느냐? 전체적으로 다 좋았었는데요. 반도체는 계속 쉬어가는 분위기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됐습니다. 전력설비 강했고요. 특히 전력설비가 목요일 장 마감하고 시간외에서 떨어졌지만 이날 증권사의 리포트 영향을 받아가면서 글로벌 피어 대비 너무나 싸다. 여전히 30%, 40% 할인되어 있다라는 내용 속에 이 AI 전력 사이클 다시 한번 힘 받았습니다. 신고가 대량 나오는 모습 나왔고요. 가온전선은 14%의 급등으로 구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주는 여전히 실적의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기대, 높아진 기대를 다시 한번 뛰어넘었고 연간에 대한 기대치까지 장착하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실리콘2가 대표적으로 상한가 이틀 연속 기록하는 모습 유의미해 보였고요. 아이패밀리SC 17%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중소형주 단 안에서의 슈팅 강하게 나왔습니다. 로봇주는 자율주행을 접고 이제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 속에 이날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뿐만 아니라 해운주, 게임주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장의 분위기 그리고 한 주 동안의 분위기가 시사하는 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힌트가 될까? 지금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주간으로 봤을 때 1.9%의 상승을 보이면서 앞서 해은앵커가 짚어준 대로 미국 3대 지수의 주간 상승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고점 대비 한 200포인트 남겨놓고 직고점 돌파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간으로 2%의 상승을 보이면서 3주 연속 상승세. 3월 29일 직고점이 2,779포인트인데 이제 한 60포인트 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필두로 해서 지금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될지 이 추세 반등과 함께 직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앞서 해은앵커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만 매크로 불확실성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중요한 이 CPI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여전히 금리 경로는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5월 FOMC에서 매둘기라는 해석 이후에 지표의 의존도가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통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면서 이 배드이즈 굿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고 시장은 해석을 했죠. 하지만 금요일 사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때문에 힌트로 받을 수 있는 CPI, 사실 기대보다는 낮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증권의 이야기입니다. 0.3% 근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를 하회해서 0.1% 상승에 그쳐줘야 기준금리 9월, 12월 우리가 기대하는 두 차례의 인하 시그널, 이 시나리오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되면 물가 한 2%로 지금 수렴한다라는 내용을 리포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기대 하회로 서프라이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인 내부 동력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1분기 서프라이즈가 연간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속의 힌트는 계속 주목하면서 하방을 다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증권은 서프라이즈 비율 높고 올해 연간 추정치 상향 조정되는 섹터, 더불어서 12개월 영업이익 증가율은 저점을 통과하고 여전히 고점 대비 주가는 낮은 쪽으로 관심 좁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던 쪽은 반도체도 있고 화학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지만 바닥권에서 돌아나가는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많지가 않죠. 많이 좁혔을 때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LG전자 이쪽에 들어가겠죠. 소매 유통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실적과 함께 개장 분위기에서 이를 반영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결국은 2,779포인트를 돌파하려면 반도체에 달려있을 텐데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앞서 살펴드린 대로 TSMC 실적이 월별로 나오는데 괜찮게 나왔죠. 엔비디아와 TSMC의 실적 연결고리가 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힌트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기대에 부합해 줄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고요. 중요한 건 AI 낙관론을 앞당겨서 왔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움직임에서 여기서 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가이던스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마치 답정너처럼 길게 봤을 때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치의 순이익을 엔비디아가 경신할 텐데 순이익 증가율로 봤을 때에는 1분기에 540%의 증가 이후에 쭉 떨어지면서 내년 4분기에는 31% 증가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당겨올 수 있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한다면 결국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 프리미엄을 많이 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점 우려를 선반영했다면 다시 달릴 것이고 여전히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텐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2일 중요하겠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렸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지난주 당잠사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크게 올라갈 텐데 2030년도에서 우리와 대만의 경쟁력은 뚝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서도 보조금 나서겠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정부 쪽에서 최소 10조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도체 프로그램 추진하겠다고 주말 사이에 뉴스 내놨습니다. HSP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책금융 민간펀드 중심으로 간접적인 재원 들어갈 거다. 후공정과 관련해서 특히 후공정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왜냐하면 패키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만보다 경쟁력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포함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지원 들어갈 거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단 안에서의 움직임 수혜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표정 궁금해지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 맞추냐 안 맞추냐 여러 가지로 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시 후 금요일장 크게 흔들린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잠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삼성전자의 선택과 집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율주행차 사업은 접고 로봇에 전념합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고 로봇 관련주가 금요일 정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로봇 안에서도 좀 더 집중한다라는 내용 들리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을 조직 개편하면서 웨어러블 봇핏 사업을 전격 해체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관련한 인력팀은 CTO, 기술 책임자 밑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CES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간을 위한 지능이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원엑스 테크놀로지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인수했죠. 이 기업이 바로 휴머노이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해석 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보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주 중 하나다라고도 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수를 조금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 외국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세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윤곽을 삼성전자가 그려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간의 상승 힌트 있었던 하락과 상승 종목들의 움직임들 쭉 보시고요. 이 구리 관련 종목들,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정규장에서도 좋았었는데 오늘 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전력 반도체 같이 엮여서 또 새로운 종목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실적이 안 좋았던 원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흔들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자회사 매출 인식 감안하더라도 쇼크였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흔들릴 것 같다라는 내용 전해줬고요. 라인, 야후, 매각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있었습니다. 반면 실적 좋은 아이패밀리 S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목표가 하향 조정도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대거 자리하고 있고 특히 밸류업 수혜주들이 이번 주에 대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잠시 후에 반영해서 움직일지 개장에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당잠차였습니다.